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기보다 운이 좋았네. 그거 위험하다던데 한마디로 기분을 가라앉히는 사람.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면서 은근히 내 판단을 흔들고 어느새 내가 그 사람 말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기업가 짐 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주변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자기 불행 얘기로 2시간을 채우는 친구. 내가 새로운 도전을 꺼낼 때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동을 거는 지인.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박수 한 번 없이 근데 그거 괜찮겠어? 붙어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친하고 익숙하고 때로는 나를 가장 오래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빨아먹는 사람, 친절한 척하면서 당신의 판단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 이 셋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 암세포는 처음엔 아프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정상세포 사이에 숨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불편했던 관계의 정체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둘은 그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손에 잡힐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3가지 유형은 드라마 속 악당처럼 대놓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하고 가깝고 때로는 당신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독성 관계라고 부릅니다.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유형,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방전된 것처럼 기운이 없어요. 대화를 떠올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늘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꺼내면 어느새 대화는 그들의 불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안 돼. 나는 훨씬 힘들었어. 일종의 불행 배틀이 시작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감정 기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공감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쌍방이어야 해요. 매번 당신만 들어주고 매번 당신만 맞춰주고 매번 당신만 지쳐서 돌아온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자처하지 마세요. 2번째 유형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가스라이팅, 교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기는 바로 걱정의 언어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널 제일 잘 알잖아. 처음엔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내 판단이 틀린 것 같고 결국 그 사람의 의견에 기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조금씩 흔들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판단 주도권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계속 의존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친절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체는 통제입니다. 친절의 탈을 쓴 통제광을 조심하세요. 3번째 유형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유형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새 직장, 사업 시작,
시험 합격, 무엇이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겁니다. 운이 좋았네. 축하 한마디 없이 찬물부터 끼얹습니다. 처음엔 현실적인 조언이라 생각했는데 매번 반복되면 이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행동의 본질은 열등감의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 곁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앞서 3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아마 머릿속에 특정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맞습니다. 만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정리했겠죠. 오늘 이 파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가? 사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공감 능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열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 교관은 처음엔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한때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은 걸 함께했던 오래된 친구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고통과 치밀함이 뒤섞이면 뇌는 그 관계 자체를 끊어내는 것을 생존의 위협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나쁘다는 걸 알아도 감정적으로는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 이게 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는데 내가 먼저 멀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들 익숙하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분들입니다. 좋은 자질입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 안에서 이 자질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착함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고 걷는 건 인내가 아니라 발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런 안내를 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본인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세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진짜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 지금 2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아, 나 저런 사람 있어라는 명확함.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반드시 극적인 손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우리 이제 끝이야를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만들고 때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냥 거리두기부터 시작하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그 사람에게 공유하는 개인 정보의 깊이를 줄이는 겁니다. 당신의 고민, 계획, 감정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먼저 꺼내지 마세요. 관계는 정보와 감정을 얼마나 공유하느냐로 깊이가 결정됩니다. 공유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도 내려갑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면 그레이락 기법을 추천합니다. 그레이락, 즉 회색 돌이 되는 겁니다. 회색 돌은 어떤가요? 특별할 것도 없고 반응도 없고 자극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죠. 독성 관계의 상대방은 대부분 당신의 감정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흔들리고 화내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짧고 단조롭게 대답하세요. 아, 그래요. 글쎄요. 감정을 싣지 마세요. 표정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연습할수록 당신 안에 단단한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서서히 당신에게 흥미를 잃습니다. 자극이 없으니까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정원을 가꿔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그냥 두면 결국 꽃은 자라지 못합니다. 잡초는 흙 속의 영양분을, 햇빛을, 공간을 모두 차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꽃을 피우고 싶다면 반드시 잡초부터 뽑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소진하고 나면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독성 인맥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나쁜 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런 귀인은 당신이 공간을 비워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불편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오래된 관계를 돌아보는 건 언제나 불편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 번 덜 하는 것부터, 오늘 당장 누군가의 불평에 한 번 덜 반응하는 것부터,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서서히 정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